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컨설팅의 장초루 대표입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고 팀장과 팀원들 또는 팀 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보다도 행복할 수 없고요. 그보다 그 사람이 멋질 수 없습니다. 팀의 실적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성과도 달성하고, 승진도 많이 할 때는요, 팀장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요. 진짜 문제는 언제냐면, 팀이나 남녀 관계가 위기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잘했던 팀원이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때 팀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오늘은요, 팀장 리더십 세 번째 시간으로요. 위기 속에 빛나는 리더십, 팀장의 위기 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종식이 왔는데 벌써 4년 전의 일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의 위기는요, 모든 업종이 그랬겠지만은요, 저희들이 속한 교육업계는 정말 쓰나미가 밀려드는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의 집합교육이 이제 완전 다 중단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던 기업의 연수원이 운영을 멈춘 거죠. 강사 생활이 지금 올해부터 16년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요, 매출이 막 제로가 되고요, 직원들이 막 내보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좀 굉장히 악화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요, 이게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줌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메타버스가 시작이 됐고, 유튜브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2C 교육의 확대 등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이런 십수년간 전통적 기업 교육에서 쌓아올린 경험으로 살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좌절을 맛볼 때 오히려 새롭게 도전해서 위기에 발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은요,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위기는 항상 인류와 조직의 진화를 촉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공황 시대에 탄생한 뉴딜 정책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흔들리던 경제 체제를 국가의 일시적 또는 간접적 개입을 통한 경제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기술적 장애를 겪은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더 견고한 IT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요, 위기 상황은요, 이제는 더 이상 관리와 극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요, 요즘 팀장님들이 리더십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위기 관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게임업계 교육을 한참 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만나던 팀장님들은요, 당시 본인들의 회사와 게임업체가 되게 어렵고 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물어봤죠. 왜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시에 많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일단 규제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업체 되게 많고요. 또 중국 쪽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 한중 관계도 그렇고 유저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사실은 되게 막연하고 실체가 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던 팀장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되게 게임 이야기만 나오면 되게 즐겁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명하면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사님, 제가 우리 회사를 위기로 인식하는 건요, 정확한 지표가 확인될 때입니다. 저는 그거를 10-10-10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일간, 10주간, 10개월간의 지표인데요. 1일 활성 사용자의 숫자가 10-10-10 모두 하락 지표일 때. 두 번째, 부정적 사용자의 피드백 리뷰가 10-10-10 모두 상승 지표일 때. 이 두 가지 지표가 확인되면 무조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응대 매뉴얼로 대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위기 관리의 전략을 출발할 때 그 시작은요, 뭐니 뭐니 해도 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뻔한 매출이나 수익 이런 걸 갖고 뒷북치는 게 아니라 매출이나 수익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데이터를 갖고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위기가 확인되면요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액션이 정해져야 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팍 쏘면은 뭐 NSC가 소집되고 뭐 이런 그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업이나 조직 또는 팀은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팀장님은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강사님, 저희는요, 두 가지 지표가 확인되면요, 위기 대응 팀장 회의가 즉각 소집이 됩니다. 물론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위기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 회의 소집 자체가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팀장님 말을 되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입니다. 성공적인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건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게 정기적으로 자주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재정적 위기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가 잘못 보고돼가지고 증권거래에서요 주식 거래 정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사실 실질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직원들이 동요한다라는 겁니다. 담배 피는 흡연자 또는 직원들만의 단톡방에서 퍼지기 시작하죠. 뭐 인사팀 누가 구조조정안을 올렸대더라. 재무팀 이사는 이미 경질되었더라. 영업팀 과장은 이미 핵심 기술을 뭐 중국 쪽에 넘겼다더라. 나중에 이제 정상화가 된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을 리뷰 워크숍을 해보면요.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한 목소리로 자주 상황을 공유해 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크던 작던 솔직히 상황 공유를 자주 해야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는요, 혼란을 방지하고 팀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요, 팀장은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요, 각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팀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팀장은요, 위기 상황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조직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조직은요, 더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요. 동시에 팀장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는요, 팀장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위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은요, 자신의 리더십을 입증하는 거고요. 위기 관리란 위기를 예측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장기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팀장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좋았으면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